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음성이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좀 늦은 시간 사무실에 와서 시장을 좀 다시 보려고 하다 보니 댓글에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고 부랴부랴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제 부주의 덕택에 다시 한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성수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하락의 폭이 깊었던 그런 하루가 또 지나갔었는데요. 추석 연휴를 지금 3일 앞두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았던 날이었죠.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이틀의 거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만 않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추세도 깨진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121선 이평선이 붕괴가 되고 나서 빠르게 이거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하락폭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락에 약간의 과속도가 붙어 버렸죠. 그렇게 되면 단기 이제 시장이 과매도 권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고 지금부터 더 빠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인 것인지 아니면 단기에 일부 기술적 반등을 하고 또 다시 죽였다가 옆으로 좀 기면서 다중바닥을 딛고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에 시장이 될 것인지 둘 중 하나로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합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볼 때 지금 시장이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은 안 되잖아요. V자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장의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지수를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이 탄탄한 주도주의 부재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죠. 어찌 보면 올해 연초부터 8월달까지 신나게 달려온 에코프로라든지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주도주에서 단기에 굉장히 빠른 시세를 뽑아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서 물량도 지속 출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은 거죠. 예를 들면 개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추석을 위해서 돈을 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을 팔긴 하는데 다시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산다.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 이 청약에 들어간 33조라는 자금을 옮겨놨기 때문에 실적으로 바로 시장에 들어올 자금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의 시장의 하나의 문제점이고 하락의 주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의 시장 하락의 주된 원인이 뭔가? 분명 하락의 원인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연준의 내용도 맞습니다. 왜? 그간 시장이 달려왔던 부분 중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해주었던 것은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한참을 갔는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이 바뀌어서 내년 2분기 넘어서 3분기나 되어야 그제서야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뷰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V자 반등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지수가 지금
9월 기준에서 10%가 넘게 빠지고 13% 가까이 밀렸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락의 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월 기준에서 보통 13에서 15%, 많게는 17%까지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빠졌을 때는 급락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하락의 폭이 깊었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길속 반등은 있을 것이다. 설사 미국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터지더라도 예를 들면 내일과 모레 증시를 추가적으로 급락을 시킨다면 지수는 분명히 과매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그랬던가 금요일날 영상에 그랬던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라이브 때도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단기 V자 반등으로 내 계좌를 단숨에 복구하겠다,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겠다, 큰 수익을 내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는 딱 쪽박차기 아주 좋습니다.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단계 조금 올렸다가 지수를 더 빼버리고 밑에서 뭐 다중바닥을 그린다든지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공포감을 느끼고 최바닥에서 던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시고 아무리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지금 순간에 모든 거를 던져서 도박식으로 배팅을 한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좋은 기회가 온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전 9월 초 8월 말 시장보다는 여기서 시장을 다 죽여 놓는다면은,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죠. 죽어야 산다. 다 죽여 놓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카페에 이제 추석 기간까지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추가 기간을 드리는 이벤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제 확인하셔서 카페에서 뭐 가입 신청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주식은 잡아놓고 넘어가고, 추석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봐요. 단기적으로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뭐 미국의 시장이 빠지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장은 그 부분을 대부분 선반영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연휴 기간에 그러한 악재는 다 일제히 반영을 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면 추석 이후에는 반등의 물결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 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코스닥 코스피 하락폭 확대, 여기서 더 빠지면 단기 과매도 영역에 근접하는 부분이다. 섹터별 산업별 하합상에는 쇼핑 리스트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며, 또한 과매도 영역 시에는 시장을 살 준비도 해볼만 하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1200개가 넘었죠. 대강 보면은 이 구간에서 하락 종목 수 단 한 번 상승 종목 수가 이제 1000개 이상 나오고요. 대부분 하락 종목 수가 지금 6일 연속으로 1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이 날마다 빠졌다라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은 사실은 이 구간에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일주일 혹은 한 달 내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개파락 떨어졌던 이날 사실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그날 반대 매매가 안 터졌습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이 안 터졌고, 그 전에 이제 물량을 줄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조만간 또 반대 매매 쏟아져 버리죠, 시장에서. 그때가 아마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일단은 뭐 박스권 주요 지지 구간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아직 이탈이 좀 덜 나왔죠. 코스피는 그나마 아직 이탈이 좀 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도 9월의 시장은 아주 아팠습니다. 여기를 대충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작년에도 이런 9월의 시장은 매우 아팠어요. 아프고 내려오고 10월 달에
이를 대서 기술적 반등하고 또 죽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의 시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이 흐름과 매우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 또한 어쩜 이렇게 똑같나요? 시그널 또한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올해 단 한 번도 이 저가 매수에 이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시장인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즉 코스닥이 올해 내내 매우 세게 올라가서 과매도권으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락이 과매도권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락의 강도가 셌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저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이제 신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뭐 검은색 표시도 나오고 뭐 하겠죠. 그러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연말에 한 번 더 죽였다가 또 가고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예정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의 이 밑에 보이면은 이제 300일 이평선이에요. 또 아마 이 위에는 224일선도 만들 수 있고 240일선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대충 다 이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800포인트 근처에서는 아주 강력한 네, 지지 구간, 이평 구간, 지지와 저항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멘텀 있는 구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일단은 들이받아야 된다. 일단 들이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이제 사실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에서 심각한 하락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3분기에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떠나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양극재 판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특정 쪽에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누가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미련이 남아서 계속 끌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단타 종목입니다. 지금은 뭐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요 구간에서 단타로 끊어먹는 자리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 안에서 골라가지고 서서히 분할 매수한다라는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극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광물과 가격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튬 가격이 올라와야 되고 니켈 가격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고, 이들은 이러한 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이 손실 부분이 영업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 분기 이상은 힘들겠죠. 연말까지.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광물 가격을 트래킹하면서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좀 더 넘어서 포스코홀딩스 등에 투자할 때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재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팔로잉 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수의 영역은 이렇다 정도로 봐야 되고요. 자, 지난주 시장의 하락은 정말로 참혹할 정도로 아주 많이 빠졌죠. 또한 금요일 기술적 반등을 해주었으나 박스권을 깬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종목을 보고 싶었지만은 안 봤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일부 종가 매수를 하고 그냥 시간에 매도하고 마무리를 졌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이미 박스권을 깬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번 9월 발표된 FOMC에 대한 시장 실망과 동반된 미 연방 셧다운 이슈가 있잖아요.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단 소화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외적인 요인은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9월 들어서 월간 기준 시장이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평시의 하락 수준을 넘어섰던 지금 하락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 영역까지
단숨에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는 에코프로의 형제와 반도체 섹터의 동반 하락에 따른 지수 급락이 가장 큰 부분이고, 추가적인 최근 성장주들의 하락 이후 이렇다 할 반등이 없다라는 점도 증시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연말로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수요가 일단은 1차적으로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들어오겠죠. 네, 다시 제가 봤을 때 들어오다가 11월 말 정도 되면 다시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 매도 물량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 조절은 하겠죠. 손실이든 수익이든 갖고 있기만 하면 내년에 올라가 버리면 이게 다 양동세를 두드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물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된 33조가 묶여 있고, 추석 연휴다 보니까 매도는 하는데 매수를 안 하는 이런 건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장의 거래대금 감소와 더불어 빠져도 매수를 보류하는 심리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악재는 단순하게 볼 때는 노출된 상태인데, 보이지 않는 악재는 사실 잘 모르겠으니 그건 시장의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보이지 않는 악재야 뭐 있겠습니까? 일단 지수는 박스권을 깼고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꺾였기에 단기간에 반등은 힘들고, 반등하더라도 쌍바닥 찍고 올리는 등 진통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BM이 크게 꺾이면서 코스닥을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왔는데, 이 통해 다른 종목군들도 도저히 치고 나갈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세면 내일도 오늘과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2차전지 산업 성장성 문제 없습니다. 3, 4분기 리튬 가격,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사실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기고 올라온다면 또 모를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울은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기본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요. 포울은 기본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이 철광의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리튬이 얹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울은 계속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0월을 앞두고 사실 이렌시스가 2연상을 가버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지금 이렌시스가 올랐는데, 사실 특별히 잘난 점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보내니 인정하고 내일 그 기세를 몰아 3연상 갈지 사실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2연상 갔으니까 이걸 올린 쪽에서는 좀 더 올리려고 하겠죠. 그 관점에서 좀 올랐다가 네, 거래대금 이빠이 터트리고 윗꼬리 단 음봉 마감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로 인한 감속기들이 장 초반에 움직이는 정도만 내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은 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빠지면 기회가 될 섹터임은 맞습니다. 부침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밸류 자체가 그렇게 막 부담되지는 않는 게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15%가 올라버렸는데, 오늘의 상승은 일단은 할 만큼 다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 이제 뭐 코스닥 중대형주 입장에서 보면요, 대부분 그랬어요. 뭐 램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외국인 수급에 의한 쇼커버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현대오토웨버도 비슷했고요. 뭐 에코프로의 PM 말할 것도 없고, 알테오젠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이 오늘까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쭉 내일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 없이 밀려버리면,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반등 없이 밀려버린다면 특히 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그 외에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들은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와 돈을 벌지 못하는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탄탄한 이 R&D 투자를 바탕으로 이제는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대한민국에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게 알테오젠이었었고 유한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저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는 내일 오전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구속되면 또다시 뭐 정치 테마주 판으로 바뀌는 시장의 흐름이 될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예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기 나올 거 다 나왔네 하고 팔아볼 수도 있는 일이고요. 즉 고로 확인하고 움직임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쪽을 본다면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 전 불안한 시장 때문에 어질어질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테마주라든지 단기 오늘 같은 경우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에서 뭐 매매를 했으면 뭐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단기 급등주라든지 테마주 안에서 뭐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소수의 종목에 자금이 쏠리고 그런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또 이런 테마들이 단기적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고로 내가 일정 부분 자금을 가지고 단타를 쳤을 때 뭐 시장 주도주 중심주 안에서 좀 놀다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서서히 그런 종목, 즉 시장이 올라갈 때 그냥 각 업종별로 이제 바스켓으로 막 올라갈 때 내가 시장 떨어질 때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도 종목은 없습니다.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발동이 돼서 저조차도 잘 안 사집니다. 하는 순간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 부분 포트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비중 조절이라는 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 누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산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은 하락장의 흐름이 맞습니다. 완전히 떨어지는 칼날에 단기 매매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면 지금 뭐 시장에 하루에도 1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량하고 괜찮은 종목군들은 서서히 잡아 들어갈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방을 강하게 치는 신고가 종목 테마의 대장주 위주에서만 계속 보시면은 그런 점에서는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자, 종목군들 바로 좀 볼게요. 뭐 이런 내용들, 뭐 정치 테마주 오늘 뭐 특이 종목으로는 여기 없지만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내일 아마 볼 것 같고요. 거래대금 1등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1등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주 안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포홀은 수십조짜리 수백조짜리 종목인데 2천억짜리 종목이 8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인스웨이브는 내일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죠. 조국이 나는 우리 가족과 화천기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했어도 올라간 거 보면 과거의 써니전자 느낌이 많이 납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 바짝 정치테마주 올렸다가 10시에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나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점도 차관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중입자 치료제로 모비스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이런 쪽도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여기에다가 따로 기사를 올려놓지 않았지만은 삼성이 휴머노이드 봇 관련해서 삼성이 탐내는 기술이다 라는 거를 최근에 뉴스에 띄운 적이 있는데 그 재료가 오늘 연장선상에서 주가를 띄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종목 나중에 삼성 휴머노이드 봇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떡밥을 깔아놨다라고 하죠. 시장에 떡밥을 깔아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올해 강했던 종목 중에 이제 연말 그다음에 내년 연초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의료 AI 쪽은 제가 그 말을 좀 드렸습니다. 얘네 참 좋다, 좋은데 과연 시장에서
분석한 내용대로 이 종목군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고요. 뭐 타픽으로는 뷰노를 좀 보는데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편입과 편입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는 아까 봤고요. 지수는 아까 봤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죠. 잠시 나스닥 선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뭐 아까 플러스로 좀 돌리던데 또 마이너스로 좀 넘어가 있네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문제예요. 국채 장기채가 이 10년물이 4.5를 넘어가 버리고 2년물이 5%를 넘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단기 6개월물이 5.5%를 줘버리면요, 국채에서. 그러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6개월 맡겨놓으면 5.5% 이자 준다는데, 예? 반년에 5.5%를 수익을 낸다는데 기대 수익률이 주식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돼서 지금 증시가 여러모로 지금 속된 말로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의 대형주들은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2차전지의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서 쓰리봉 맞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죽을 쓰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상방에서 좀 버티는데 이 친구도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61선 이평선 첫 자리에서 반등을 했고 다른 종목군들보다 월등히 강한데 61 이평선이 깨지게 된다면 뭐 이런 지지 구간 언저리가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는 장기 이평선과 만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아마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투자의 개념에서 한번 봐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에코프로가 장기 평선인 120평선을 닿지 않는 사이에 선제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구간은 어찌 보면 엔벨로프 하단 첫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을 닿지 않아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구간을 깨고 여기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바닥을 어디서 찍어주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뭐 이평선 중에서는 뭐 또 200일 이평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240일 이평선 이렇게 해서 아주 넓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안에.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이 나올지 여부도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깨고 잠시 베이스 이평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힘을 모으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즉 에코프로 BM이 떨어져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겠죠. 에코프로는 122평선을 이미 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다가 241선을 혹은 241선 전에 나오는 224일선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맞닥 떨어졌을 때 이 이평선과 맞았을 때 지수와 함께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가 이제 지수 또한 전반적인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이 의미 있는 박스권이 깨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또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 통상 이런 강력한 종목은요 엔벨로프 이런 자리 오면은 거의 10중 8구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 이틀 빠졌다가 에코프로 반등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엔캠이라는 종목도 동반해서 좀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실적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더 좋은 게 엔캠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도 강했는데 로봇이 특히 이제 이렌시스가 유독 강했죠. 어제 상한가를 가고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에서 상한가 마감을 하더니 오늘 갭도 상당히 높게 떠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시세를 좀 땡겨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2연상까지 갔는데요. 재료의 가치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세력이 있고 이 주가 뭐 시장 안 좋으니까 집중해서 올라갔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 초반에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SPG라든지 종목군들 다 같이 움직였는데요. 내일 이렌시스가 뭐 3연상은 저는 불가능이다라고 일단은 못을 박아놓고 좀 보는데, 흐름 지켜보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 어찌됐든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장 초반에만 뭐 경우에 따라서 매매도 해볼 수도 있겠죠. 딱 그 수준이고요. 나머지 로봇주는 사실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SPG가 시간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고 다시 올라갈지,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날 갭 두고 급락하면은 급락하고 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을 노려보는 전략을 쓰겠지. 왜냐면 거기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반도체 쪽을 보면요, 뭐 한미 반도체 뭐 지금 종목분들 막 마땅하게 사기가 좀 그래요. 뭐 하나 마이크론 일부 가지고 있는데 뭐 밀리게 되면 뭐 단기로 들어가서 반등 바로 안 하면은 또 팔아버리면 지금은 그만이지 않나,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투자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이쪽은 쉽지가 않죠. 자, DDR5 쪽에 이제 뭐 TL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의 박스권이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많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정도. 거래대금 좀 약해서 동진쌤 있게 라이브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의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시계열을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봐볼 수 있는 자리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IT 반도체 중에 이제 후공 중에 인텍플러스, STI 등등 반도체 관심 종목군들을 이런 식으로 쭉 펴놓고 어떤 거를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보고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의료의 쪽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루닛도 빠졌고 뷰노도 흘러내렸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지금 반등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죽였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는 안 하고 매수를 고민만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종가가 아주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밀렸다가 하루 종일 힘을 모으고 장 후반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돌파하는 시그널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보여주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 팍팍 치면서 한 3% 정도 더 올리고 돌파가 좀 나왔는데요. 내일장 이제 장 초반에 뭐 좀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들어왔던 최근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일순간에 계속 쏟아지면서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단기간에 좀 차트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착안해서 내일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라든지 종목군들 지금 여기서 횡보 성격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매수를 고려해 보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 패스를 해 버리고요.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군들로 좀 압축을 하죠. 자, 제가 라이브에서 언급했던 게 위메이드 맥스였고, 금요일날 언급했던 게 위메이드 맥스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시장만 좋았다면 그냥 회원들한테도 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좀 못했고요. 유닉스 시세가 지금 급등 중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렸죠. 자,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갭이 차라리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4%대 갭 뜨고 나서 밀렸다가 빠르게 올랐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시가를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시가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서 올라올 때 13,350원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전일 고점 구간에서 판다고 팔았는데 와, 이렇게 올라가서 좀 배가 좀 아팠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밀렸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올라가서 VI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좀 아쉬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매매를 할 때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딘지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접근을 하면은 괜찮겠죠. 이런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오늘 시간에 밀린 거는 이 종목이 올라왔던 거는 이제 천억도 있지만 위믹스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한 위믹스 시세가 빠졌다라고 하면 좀 빠지겠죠. 추후에도 위믹스 시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인스웨이브라는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아침에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신규 상장 줄 볼 때는 시가의 돌파 여부를 보는데요. 이 구간에 완벽하게 돌파했다라는 거 보면 사실 여기서 좀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 매매를 전혀 못했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보기는 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뭐 시가 밀렸다가 여기 회복하는 거 보고 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했는데 한 4% 정도 분할로 좀 매도를 하고, 중간중간 떨어질 때 좀 매매하고 낙주로 매매하고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들어가고 뭐 좀 남은 물량들 일부 들고 좀 넘어와서 시간에 다 팔았는데, 이 탄력은 엄청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40% 올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무튼 관점은 뭐냐, 이 거래대금이 7,800억이다.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가 7,800억.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빼면 얘가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 갭 뜰 겁니다. 그리고 좀 밀릴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 거래대금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내일 뭐 종목이 어쨌든 간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일단 좀 움직이는데요. 관심을 안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안 보고, 제 기준에서는 그냥 시장 더 떨어지면 그냥 우량한 종목군들 그냥 따박따박 잡아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더 베스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항상 이제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 게, 국내 기관들이 피크아웃 논리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볼 거고,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기준봉은 이 자리가 일단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깬다. 3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도 깬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피크아웃을 혹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삼성의 탐내는 휴머노이드 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슈로 며칠 전에 특징주를 한번 붙인 적이 있었어요. 뭐 9월 19일인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상하게 좀 엮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간 것 같고, 사실 어제도 이 구간에서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급등하고 나서 좀 봐서 상한가 들어갈 호가창이고 분위기가 와서 상따 비슷하게 들어가서 뭐 한 3.78% 정도였던 것 같은데 반 팔고 나머지는 상 무너졌을 때 스탑로스 걸어놓은 게 체결이 돼가지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뭐 내일 당장 가기보다는 내일 이제 이 기준봉을 만들어 놨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일단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이 처리가 되는지, 좀 눌리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은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체크를 하고 좀 봐줘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뭐 매매는 여러 종목을 했었는데요. 또 정치 테마주 안에서 이제 화천기계와 부국철강, 뭐 서원 이렇게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낙연 관련, 김동연 관련 뭐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그 전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군들을 아예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원이랑 부국철강이 바닥에서 이제 이번 차수 대장으로 좀 만들어서 좀 올라오는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 베이스로는 제가 봤을 때 종배 차트여가지고 그냥 어제 매매하고 오늘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종배해서 시간에 첫 타임에 던져버리고요. 부국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내일 개파락을 하고 나서 이런 구간들 돌려주는 자리까지 빠진다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정해놓고 네, 상황에 따라서 매매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영상을 빨리 찍은다라고 하는 게 벌써 4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정도 템포로 아마 영상을 찍었던 것 같네요. 다른 종목군들 좀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저도 미리 시고를 좀 내려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애가 있는데 뭐 기차표라든지 뭐 표를 예매를 못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서 그냥 그 전전날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영상이 아마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리 추석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추석 전에 뭐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손실만 안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노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추석 가는 귀성길이라든지 추석 연휴 동안 쓸 수 있는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 시장일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늦은 시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